흰 머리카락, 깊어진 주름, 잦아진 피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외모의 변화를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노화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일본 최고의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 와다 히데키는 이런 통념을 뒤집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인간은 감정부터 늙는다. 신체의 노화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은 짜증이 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예민해지는 감정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전두엽은 우리가 나이 들수록 그 기능이 먼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에는 웃어넘기던 일에 괜히 화가 나고 작은 상처에도 오래 마음이 무겁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 이유 없이 의욕이 떨어지고 과거 이야기를 자꾸 꺼내지 않으시나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귀찮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단 혼자가 더 편하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감정들은 단지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감정의 노화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늙지 않는다면 영원히 젊은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면 인생은 언제나 청춘입니다. 감정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늙지 않게 감정을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젊은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실수를 웃어넘기며 작은 일에도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와다 히데키의 책 감정이 늙지 않는 법을 통해 감정을 다스려 진짜 젊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저희의 인연도 계속되길 바라며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청춘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다. 오늘의 감정을 젊게 만들고 내일의 삶을 설레게 만들 것이다. 감정이 젊은 사람은 인생 후반부에서도 여전히 설렘이 있고 오늘을 살아갈 의욕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이다. 감정의 노화를 막고 다시 생기 있고 젊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감정을 성숙하게 다루는 법, 감정을 통해 인생을 다시 젊게 만드는 법을 함께 배워갈 것입니다. 나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당신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한 청춘입니다. 제1장 사람은 감정부터 늙는다. 와다 히데키는 말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감정이 굳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노화라고 하면 주름지고 약해진 몸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노화는 감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감정의 중심은 뇌의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우리가 공감하고 인내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감정을 섬세하게 조율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기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괜히 짜증이 늘고 작은 일에도 욱하고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이 말이 자주 나온다면 감정의 노화가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감정의 노화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운동과 식사처럼 감정도 단련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의욕입니다. 무언가에 대한 흥미, 도전, 기대감. 이런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은 몸과 마음도 젊습니다. 의욕은 두뇌를 자극하고 두뇌는 다시 감정을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흥미를 잃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은 점점 감정이 굳고 말수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매일 작은 도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길로 산책해보기, 새로운 책 한 권을 펼쳐보기, 처음 들어보는 음악을 감상해보기. 감정은 반복에 약하고 변화에 강합니다. 또한 읽기, 쓰기, 계산하기 같은 단순한 활동도 전두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신문을 소리내어 읽고 짧은 일기를 쓰고 마트 영수증을 보며 계산하는 것조차 감정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고집을 버리는 연습입니다.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면 고집이 세집니다. 이것은 노인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 감정의 노화로 생기는 증상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방식대로만 해석하고 과거의 잣대에 현재를 끼워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유연한 감정은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상황에 따라 생각을 조정하며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두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두뇌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퇴화하고 쓰면 다시 살아납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감정도 훈련하면 늙지 않습니다. 감정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40에도 늙은 감정을 가질 수 있고 60에도 싱그러운 감정을 지닐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조금 딱딱해졌다면 조금씩 말랑말랑하게 풀어주세요. 감정을 늙지 않게 만드는 비결은 매일 감정을 살펴보고 움직이고 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감정은 어떤가요? 지금 이 순간 작은 설렘을 하나 떠올릴 수 있다면 당신의 전두엽은 아직도 충분히 젊습니다. 제2장 나이값 못하는 것을 두려워 말라. 늙는다는 것은 과거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스스로의 한계를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시도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압박에 부딪힙니다. 나이값 못한다는 말을 들을까봐 무서워하고 그 말이 내면의 자존감을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나이값 못하는 것이 바로 젊음을 지키는 비결이라고요. 나이를 먹었으니 새로운 도전은 그만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욕망은 살기 위한 원동력이 됩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었을 때 욕망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욕망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욕망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며 점점 더 작아지거나 잊히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욕망이 있어야만 우리의 의욕과 자아가 살아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더 이상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창업은 나이와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나이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작은 도전으로 바꾸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많은 것을 시도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나이값 못하는 것이 바로 나이를 먹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말은 사회에서 부여하는 나이에 대한 편견을 거두라는 말입니다. 나이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다시 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이 당신의 마음을 젊게 만듭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가 되지 마세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점 덜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일 때문에 바빴던 시절과는 달리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단절하면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되고 감정적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하루라도 거르지 말고 작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가 줄어들면 감정의 노화가 더 빨리 옵니다. 그 대신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보세요. 중년 이후에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생각을 교환하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이값 못한다고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여생이라고 부르기에 남은 세월은 너무 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기회로 삼고 살아있는 동안 무언가에 도전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해도 될까? 라는 고민이 드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때가 바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새로 시작하는 것이 당신을 더욱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이를 즐기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고 가고 싶은 곳을 여행하며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세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 대신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나이값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당신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여성이 남성보다 장수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살까요? 그 답은 단순히 신체적인 이유만이 아닙니다. 여성은 감정을 더 잘 다루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감정의 흐름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서 가장 먼저 늙는 것은 몸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이른바 EQ, 감성지능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초조함, 짜증, 분노와 같은 감정이 더 자주 올라오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요즘 들어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쉽게 드나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감정이 조금 지쳐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감정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 방법도 아주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첫째,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의 힘입니다. 여성들은 친구들과의 수다, 가족과의 대화, 취미 모임 등에서 감정을 자연스럽게 풀어냅니다. 이는 감정이 고이거나 굳지 않게 하고 정서적 유연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 남성은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관계의 폭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억누르며 살아온 습관 때문에 점점 마음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남성에게는 지금이라도 감정을 나눌 수 있는 편한 대화 상대가 꼭 필요합니다. 대화 상대가 대단한 친구일 필요는 없습니다. 편하게 안부를 묻고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과거의 자랑에 머물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자주 과거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예전엔 말이야. 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고 지금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감정의 노화를 막는 열쇠입니다. 셋째,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감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많은 갈등과 실망은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서운함이 생기고 분노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감정지능이 높고 감정을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고 타인도 나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또한 화를 내는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화를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 참을수록 성숙하다는 생각은 때로는 감정을 더 병들게 만듭니다. 오히려 적절한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며 풀어내는 것이 감정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감정을 정리의 말로 풀어보세요. 혼잣말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진심을 나누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즐겁게 오래 사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부터 본인의 감정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에게 따뜻해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감정 속에 있든 그 마음은 잘못된 것도 틀린 것도 아닙니다. 감정은 살아있는 증거이며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따뜻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부디 당신의 감정을 다정하게 안아주세요. 제4장, 기분 전환이 건강을 좌우한다. 혹시 요즘 들어 자꾸 마음이 답답하거나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기분이 쉽게 가라앉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이 지금 조용히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 조금 지쳤어. 이제는 기분을 환기할 시간이야. 기분 전환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생존 전략이 됩니다. 감정이 노화되면 예전처럼 쉽게 잊지 못하고 상처를 오래 붙잡게 됩니다. 특히 전두엽이 노화되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오래 지속됩니다. 이것은 곧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화가 쌓이고 우울감이 깊어지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분 전환, 즉 감정의 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기분 전환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익숙해요.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부정적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는 건 강함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감정을 외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기분 전환은 습관이다. 처음엔 어색해도 자주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환기창이 열립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산책해 보세요. 차 한 잔과 함께 조용히 책 몇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가볍게 따라 불러보세요.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일기를 써보세요.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우리의 감정을 조금씩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편한 대화 상대의 존재입니다. 마음을 툭 털어놓을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건강한 감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따뜻한 말을 주고받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환기됩니다. 꼭 가까운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단골 카페에서 마주치는 사장님, 매일 인사 나누는 경비 아저씨와의 짧은 대화도 우리의 감정을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잠은 감정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약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지고 걱정과 스트레스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버티는 것보다 선잠이 낫다는 마음입니다. 깊게 못 자더라도 낮에라도 짧게 눈을 붙이며 두뇌를 쉬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곤한데도 억지로 참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몸이 신호를 보낼 땐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게으른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자책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 반성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는 것이 훨씬 건강한 길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두운가요?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는 아주 정직한 신호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가끔은 힘을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낸 당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은 언제든지 다시 꽃필 수 있습니다. 제5장, 나이를 먹어도 기억력은 좋아질 수 있다. 예전엔 숫자도 잘 외웠는데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셨나요? 기억이 흐릿해지는 순간마다 괜히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이제 나도 다 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력은 훈련으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은 근육처럼 단련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예전 방식이 아닌 지금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말이죠. 기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숫자나 정보처럼 딱딱한 자료를 처리하는 단순 기억입니다. 다른 하나는 에피소드 기억, 이야기나 감정과 연결된 기억입니다. 나이가 들면 단순 기억은 조금씩 흐려지지만 에피소드와 함께하는 기억은 오히려 더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도 감정이나 경험과 연결해서 기억하는 것,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 식당은 손녀랑 같이 가서 웃었던 곳이라거나 그 책은 비 오는 날 조용히 읽었던 이야기처럼 감정과 함께 각인되는 기억은 오래도록 우리 마음속에 머무릅니다. 또 한 가지, 기억력 향상에는 입력, 저장, 출력이라는 기억의 세 단계를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력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순간, 저장은 그 정보를 머릿속에 담아두는 과정, 그리고 출력은 그 기억을 다시 꺼내 표현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입력에만 집중합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장과 출력을 함께 연습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남지 않고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단단히 붙잡고 싶다면 복습과 말하기를 꼭 함께 하세요. 책을 읽고 나서 요약해 보거나 친구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보는 것, 그 자체가 기억력을 단련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의력을 높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집중력은 기억력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주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관심과 집중입니다. 관심은 무언가에 흥미를 갖는 것, 집중은 그것에 몰입하는 힘입니다. 그러니 기억을 잘하려면 먼저 자신이 정말 흥미를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공부든 취미든 마음이 가는 곳에 집중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TV 시청이나 독서도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보고 읽은 후에 떠올려 보는 것. 그 과정이 뇌를 자극합니다. 혹시 나는 이제 다 늙었다고 포기하신 적 있나요? 그럴 땐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부터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 기억은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아름다운 기억은 사랑한 기억, 함께 웃은 기억, 도움이 되었던 기억입니다. 그런 기억들이 하나씩 쌓일 때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도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따뜻하게 남을 기억 하나가 새겨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언젠가 힘이 되는 빛으로 남기를요.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을 담은 기억은 더욱 그렇다. 제6장 혹하는 뇌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 혹시 요즘 어떤 일에 와 이거 재밌다 하고 감탄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마음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반짝이는 그런 순간이요. 그런 혹하는 순간이야말로 우리 뇌가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이보다 중요한 건 전두엽의 생생함입니다. 전두엽은 감정과 의욕, 창조성을 담당하는 뇌의 앞부분입니다. 이 전두엽이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새로운 자극, 즐거운 호기심 그리고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치인, 작가, 예술가처럼 정년이 없고 끊임없이 새로운 상황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젊음을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은퇴의 시작은 정년이 아니라 정신이 늙는 순간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요즘 무엇에 설레고 있는가? 내 전두엽은 지금 얼마나 혹하고 있는가? 혹시 무기력하고 의욕이 잘 생기지 않으시다면 크게 바꾸려 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면 가보지 않은 골목길을 산책해 본다든지 새로운 취미를 검색해 본다든지 책 한 권을 골라 첫 장만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시도 같지만 그 작은 혹함이 전두엽을 깨우고 의욕을 불러오고 결국 삶 전체를 젊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행동은 통제할 수 있다. 우리는 감정이나 불안은 쉽게 다룰 수 없지만 행동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작은 실천 하나라도 해보는 것. 그것이 삶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나를 위해 돈을 쓰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선 아껴야지 하는 생각에만 갇히지 말고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줄 무언가를 위해 작은 사치를 허락해 보세요. 모든 걸 자식에게 주고 나서 자신은 점점 무기력해지는 노인이 맞는 비극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노년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의욕 있고 관계가 살아있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삶. 그게 바로 감정이 늙지 않는 삶이고 혹하는 뇌를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가 강조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노후는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사랑받는 사람 곁에서 자연스럽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 우리의 마음과 감정, 뇌와 삶을 하루하루 정성스럽게 가꾸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한 무언가가 있었나요? 그렇다면 그건 젊음의 징후입니다. 아직도 감정을 움직일 줄 아는 당신, 아직도 혹할 줄 아는 당신은 절대 늙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작은 기쁨 하나를 찾아보세요. 그 순간 뇌는 다시 청춘을 시작할 겁니다. 당신의 뇌는 아직 젊고 당신의 삶도 아직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노화 방지법을 넘어 감정과 마음의 젊음을 유지하는 삶의 지혜를 함께 배웠습니다. 노화가 신체보다 감정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전두엽의 기능 저하는 의욕과 감정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의욕을 갖고 감정을 느끼고 표현해 보세요. 또한 나이값이라는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욕망과 의욕은 나이에 상관없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장수 비결은 감정 지능에 있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고 여유와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핵심입니다. 나에게 공감하고 감정을 소통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편안한 대화와 긍정적인 사고가 우리의 감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경험과 연관지어 기억하고 반복하여 기억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이를 먹어도 기억력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기억을 쌓고 곱씹으며 감정의 노화를 늦추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헬렌 켈러의 이 말처럼 우리의 감정과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의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시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력하는 당신이 바로 청춘입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다음 만남을 기약한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춘도였습니다.